사실 잘못된 수면 자세는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에 대략 7시간, 1년이면 2,500시간을 잠자는데 보냅니다. 만약 그 소중한 시간 전부를 잘못된 자세로 보내고 있다면 밤마다 여러분의 허리와 목은 손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익숙한 뻣뻣하고 욱신거리는 몸, 주사나 약, 침 치료로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고통, 혹시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수면 자세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수십 년간 부지불식간의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면서 뼈와 신경에 무리한 부담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결국 통증에 시달리는 노년을 스스로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악순환은 끝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로 매일 다양한 통증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빠짐없이 묻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소에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여쭙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환자 10명 중 9명은 통증을 적극적으로 악화시키는 최악의 자세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문제되는 자세 때문에 아무리 치료해도 통증은 계속되었고 잠을 자도 밤은 진정한 회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수면 자세를 바꾼 순간 통증 경험도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60대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끔찍한 목 뻣뻣함과 턱까지 번지는 통증으로 고통받았고 이미 병원비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저를 찾아왔을 때 수면 자세를 간단히 조정한 것만으로 단 2주 만에 통증의 90%가 사라지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올바르게 자면 통증이 줄어들고 몸은 진정으로 회복됩니다. 반대로 잘못 자면 통증이 증폭되고 노년기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차이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수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도록 돕는 영광을 누려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순히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병원비를 절약하고 완전히 통증 없는 아침을 맞이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몸이 찌뿌둥하고 여기저기 쑤시는 것을 단순히 나이 드는 것에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여기며 참지 마십시오. 만약 상쾌하고 통증 없는 아침을 진정으로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욱이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하여 잘못된 수면 자세로 인해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혹시 주사 치료와 침 치료를 받아도 목과 허리 통증이 계속되고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까? 매일 아침 온몸이 뻣뻣하고 욱신거리는 느낌이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면 자세가 최악의 자세 중 하나는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먼저 통증을 유발하는 최악의 수면 자세 5가지를 5위부터 1위까지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편함을 줄이고 진정한 회복을 돕는 3가지 최고의 수면 자세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5위 최악의 수면 자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5번째 최악의 수면 자세는 바로 목침을 머리에 베고 자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집에 딱딱한 목침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시원한 느낌 때문에 특히 여름이면 많은 분들이 꺼내 쓰시곤 합니다. 혹시 그 목침을 머리에 베고 주무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으며 딱딱함에서 오는 불편함을 참고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목침을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습관이 매일 아침 찾아오는 목 통증, 어깨 결림, 두통의 주범일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전통적인 목침은 예전에는 머리를 놓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딱딱하고 높은 목침을 머리에 받치고 자면 경추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이 무너지고 목에 과도한 긴장이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목이 뻣뻣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목 디스크, 만성 어깨 결림, 그리고 반복되는 두통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 뒤쪽, 즉 후두부는 혈관과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이 예민한 부위가 단단한 목침에 장시간 눌려 있으면 혈류가 감소하고 신경이 압박되어 불쾌한 저림, 어지럼증, 심지어 눈의 피로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머리를 한 자세로 고정한 채 자면 자연스럽게 뒤척이기가 어려워져 목과 어깨가 함께 틀어지고 근육이 쉽게 뭉쳐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침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목침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아닌 목을 지지하는 도구입니다.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여러분의 경추는 밤마다 고통받는 셈이 됩니다. 목침을 건강하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목 아래에 받쳐야 하며 머리 아래에는 절대 놓지 마십시오. 또한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경추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정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목이 계속 불편하다면 목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경추 지지형 베개나 너무 높지 않은 부드러운 쿠션도 훌륭하고 건강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네 번째 최악의 수면 자세는 팔을 머리 밑에 베고 자는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울 때 혹시 아래쪽 팔을 베개처럼 삼아 주무시지는 않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때 팔을 구부려 머리 밑에 넣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바로 이 자세가 팔과 어깨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팔을 몸 아래 깔고 자면 팔 안쪽을 지나는 중요한 신경들이 눌리게 됩니다. 이 신경 압박은 팔저림, 손끝 감각 둔화, 심지어 아침에 팔이 마치 굳은 것처럼 뻣뻣해져 움직이기 힘든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손목과 손가락을 제대로 들어 올릴 수 없는 일시적인 마비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때때로 토요일 밤 마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종종 술에 취해 팔을 머리 밑에 베고 엎드려 자다가 아침에 손목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는 증상을 일컫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일시적이지만 회복에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며 그동안 손목과 손가락 운동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팔을 마치 만세하듯이 머리 위로 올리고 자는 습관 또한 위험합니다. 이 자세는 어깨 안쪽 힘줄을 뼈가 누르면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밤에 어깨가 아프거나 아침마다 욱신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동안 팔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팔은 몸통 옆에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옆으로 잘 때는 아래쪽 팔을 몸 옆에 가볍게 뻗은 채로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늘부터 팔을 깔고 자거나 머리 위로 올리고 자는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팔과 어깨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최악의 수면 자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위는 한쪽으로만 계속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혹시 늘 왼쪽이나 오른쪽, 같은 쪽으로만 누워서 주무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습관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한쪽으로 누우면 편하고 속도 덜 더부룩한 것 같고 심지어 심장에 좋다고 믿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사실 척추 건강과 관절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계속 자면 척추가 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채로 고정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골반이 틀어지고 몸 양쪽 근육의 균형이 무너져 만성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쪽 어깨나 엉덩이에만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 그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반대쪽은 계속 긴장하여 근육이 뭉치기 쉬워집니다. 허리가 한쪽으로만 아프다거나 한쪽 어깨만 계속 결린다고 호소하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바로 이 자세를 원인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눌린 쪽 어깨와 고관절에도 계속 부담이 가해지면서 회전근개 손상이나 고관절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잠자는 방향을 왼쪽, 오른쪽 번갈아 바꿔보시고 한쪽으로만 자야 한다면 위쪽 팔과 다리 사이에 쿠션을 받쳐서 체중을 보다 고르게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뒤에서 알려드릴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로 자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두 번째 최악의 수면 자세는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엎드려 자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감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습관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특히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엎드려야만 잠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여러분의 척추에 최악의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엎드려 잘 경우 머리를 옆으로 돌려야 하므로 경추가 한쪽으로 꺾인 채 고정됩니다. 이렇게 몇 시간씩 잠을 자다 보면 목 근육이 심하게 긴장하고 경추 사이의 디스크가 한쪽으로 밀리면서 목 디스크, 만성 어깨 통증, 두통, 심하면 어지럼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엎드려 자는 동안에는 허리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꺾이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압박을 받고 척추 주변 근육에 불균형한 긴장이 쌓이게 됩니다. 더욱이 복부가 매트리스에 눌리면서 호흡이 얕아지고 내부 장기에도 부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구조입니다. 엎드려 자면 척추 전체가 뒤틀리고 필요한 회복 시간이 없어지므로 오히려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더 뻣뻣하고 진정으로 쉬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엎드려 자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이 자세가 반복되는 목과 허리 통증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뒤에서 알려드릴 최고의 수면 자세 중 하나로 천천히 교정해 나가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부터 엎드려 자는 습관을 조금씩 줄여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척추가 제대로 쉬어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수면 자세 대망의 1위는 바로 태아 자세, 특히 심하게 웅크리고 자는 자세입니다. 춥거나 피곤한 날 이불 속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자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특히 허리나 배가 불편한 날에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몸을 웅크리게 됩니다. 이 자세는 때때로 태아 자세라고 불리기도 해서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편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심하게 웅크리고 자는 자세가 오히려 노년기의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을 심하게 웅크리면 등과 허리가 앞으로 크게 굽어지고 목도 아래로 꺾이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잠을 자면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압박되고 허리뼈와 목뼈에 엄청난 부담이 집중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디스크가 이미 퇴행되어 있고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세로 몇 시간 자고 나면 아침에 허리가 굽고 목이 뻣뻣하며 심지어 어깨까지 결리는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리를 심하게 접고 자면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도 상당한 긴장이 쌓이고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저림, 근육 뭉침, 그리고 지속적인 무릎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을 약간만 구부린 정도는 괜찮지만 팔과 다리를 가슴 쪽으로 세게 끌어당겨 동그랗게 말고 자는 자세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웅크린 자세가 익숙하다면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자세를 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척추는 잠자는 동안 펴져야만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잘 자면 몸이 진정으로 회복되지만 잘못 자면 매일 밤 통증을 그저 쌓아가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최악의 수면 자세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5번째 최악의 자세는 목침을 머리에 베고 자는 자세입니다. 4번째 최악의 자세는 팔을 머리 밑에 베고 자는 자세입니다. 3번째 최악의 자세는 한쪽으로만 계속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2번째 최악의 자세는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첫 번째 최악의 자세는 심하게 웅크리고 자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자세들이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왜 노년기에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10대 청소년들은 자주 책상에 엎드려 자도 허리나 목이 아프다고 병원을 찾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노년기가 되면 척추와 관절, 근육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전반적인 유연성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노화 과정으로 인해 노년기에는 신체의 재생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척추나 관절에 쌓이는 피로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복구했지만 이제는 잠자는 동안 단 하나의 잘못된 자세라도 회복이 아닌 손상이 점진적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몸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회복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수면 자세를 바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면 자세의 지대한 중요성을 종종 간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찰입니다. 만약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일반적으로 주사 치료나 도수 치료를 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잠을 자는지, 즉 그 시간 동안의 자세는 여러분의 온몸에 지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수면 자세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정말 통증이 사라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루 24시간 중 약 3분의 1, 대략 6시간에서 8시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생리적 회복 기간입니다. 이 필수적인 시간 동안 우리의 뇌와 몸은 깨어있을 때는 할 수 없는 중요한 정비 작업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뇌는 수면 중에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알려진 놀라운 청소 메커니즘을 활성화하여 낮 동안 축적된 대사 노폐물과 독소를 씻어냅니다. 동시에 신경계, 근육, 관절, 피부, 면역 세포를 포함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깊은 회복 모드에 진입합니다. 이 모드는 손상된 조직을 적극적으로 복구하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 재생을 크게 촉진합니다. 하지만 이 지극히 중요한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면 통증은 회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화됩니다. 척추가 뒤틀리거나 신경이 눌린 채 잠을 자면
뇌는 이를 지속적인 스트레스 자극으로 인식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몸은 진정으로 회복하는 대신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밤새도록 몸이 개운하지 않고 매일 아침 뻣뻣하고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깨어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좋은 수면 자세를 취하면 잠자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며 전반적인 컨디션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우리 몸을 진정으로 살릴까요? 단 하나의 황금률이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보편적으로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통증 부위가 다르고 체형도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증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척추 회복을 돕는 좋은 자세들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척추를 곧게 펴고 관절과 신경이 눌리지 않는 구조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꾸준히 잠을 자면 허리와 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근육은 이완되며 신경과 혈관의 압박이 풀려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3가지 최고의 수면 자세는 수면 중에도 척추와 신경, 관절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돕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세들로 바꾼 것만으로도 몇 주 만에 아침 통증이 사라지고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달라졌다고 열정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제부터 각 자세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최고의 수면 자세는 천장을 보고 무릎 아래에 쿠션을 받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허리 통증을 겪는 모든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자세입니다. 방법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고 무릎 바로 아래에 쿠션이나 접은 담요를 부드럽게 놓아주십시오. 하지만 쿠션이 너무 높으면 무릎이 과도하게 꺾일 수 있으니 무릎이 살짝 편안하게 올라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자세의 핵심 원칙은 허리의 과도한 굴곡을 막고 척추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살짝 올려주면 일반적으로 허리에 집중되는 압력이 효과적으로 분산되고 요추 주변 근육도 진정으로 이완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잠자는 동안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으며 다음날 아침 허리가 확연히 개운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혹시 쿠션 없이 그냥 천장을 보고 누우면 안 될까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 지지 없이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로 자면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만약 허리가 바닥에서 살짝 뜬 상태로 장시간 긴장하게 되면 척추 디스크가 압박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허리 근육이 계속 당겨져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자세는 특히 디스크가 약한 노년층에게는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무릎에 쿠션 하나를 꼭 받쳐주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 허리에 피로가 쌓인 분들에게 이 자세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쿠션 하나만 올바르게 배치해도 여러분의 밤은 진정한 척추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최고의 수면 자세는 지지대를 활용하여 옆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옆으로 자는 것을 아주 편안하게 느낍니다. 특히 허리가 약하거나 똑바로 누우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옆으로 자는 것이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옆으로 잘 때 단순히 무릎을 포개고 자면 위쪽 다리의 무게 때문에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2개의 쿠션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지지수면 자세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쿠션은 무릎 사이에 안전하게 끼워 넣습니다. 이것은 골반 회전을 방지하고 허리 척추가 뒤틀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쿠션은 가슴 앞에 앉듯이 두고 위쪽 팔을 살짝 걸쳐줍니다. 이 행동은 어깨가 앞으로 쏠리면서 관절을 압박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사려 깊은 자세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첫째, 허리 디스크나 만성 요통이 있는 분들은 골반이 고정되어 허리의 회전 압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손상이 있는 분들은 어깨 관절이 눌리지 않아 밤 통증이 줄어들고 깊은 회복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은 다리 간의 충돌을 막아 관절 부담이 최소화되고 불쾌한 저림이 감소합니다. 만약 쿠션을 2개나 사용하는 것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몸 길이만큼 긴 롱 쿠션 하나를 사용하여 무릎과 팔을 동시에 지지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어떤 편안한 베개나 앉고 자기 좋은 쿠션이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79세 김명숙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 방법으로 엄청난 효과를 보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어깨와 허리 통증 때문에 한밤중에 자주 깨고 매일 아침 심한 뻣뻣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 옆으로 누운 자세로 바꾸고 나서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어깨가 더 이상 욱신거리지 않아 신기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팔저림과 허리 당김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단 하나 또는 두 개의 간단한 쿠션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척추, 어깨, 골반을 포함한 몸 전체에 균형 잡힌 지지대를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세 하나를 바꾼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되고 진정으로 상쾌하고 통증 없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최고의 수면 자세는 상체를 살짝 올린 경사수면 자세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목이 뻣뻣하거나 어깨에 압력이 느껴지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분들께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자세가 바로 상체가 약간 경사진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경사수면 자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 머리 쪽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침상이나 전동 침대를 사용하셔도 좋고, 만약 이런 옵션이 어렵다면 상체 쪽을 약 15도 정도 부드럽게 기울여주는 경사 베개를 사용하시면 완벽하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높게 올릴 필요는 전혀 없으며 어깨부터 머리까지 완만하게 이어지는 부드러운 경사면이면 충분합니다. 이 자세는 경추의 정렬을 더욱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어깨와 목에 가해지는 압박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또한 후두부와 어깨 쪽 혈관이나 신경이 눌리는 것을 완화하여 통증과 저림을 줄여줍니다. 더욱이 뇌와 신경의 산소와 혈액이 더 잘 공급되어 전반적인 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68세 이남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 자세로 엄청난 안도를 찾으셨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어깨와 목이 뻣뻣하고 눈 주변이 늘 피로하여 계속 찜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경사수면 자세로 바꾼 뒤 그는 아침에 목이 훨씬 덜 뻣뻣하고 두통이 줄었으며 눈의 피로도 사라졌다며 깊은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잠이 더 깊어졌고 새벽에 자주 깨던 증상도 현저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세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유익합니다. 상체가 약간 들리면 기도가 덜 압박되어 호흡이 원활해지고 그만큼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집니다. 단, 침대를 너무 심하게 경사지게 만들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15도 내외의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워있는 각도만 조금 조절해도 목과 어깨가 편안해지고 밤새도록 뇌와 신경이 제대로 쉬고 회복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자세는 특히 어깨와 목 통증이 반복되는 분, 밤에 자주 깨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수면 자세와 관련하여 흔히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딱딱한 바닥이 허리에 좋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가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단한 바닥이 더 나은 선택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경우 완전히 딱딱한 바닥에서 자면 관절과 근육에 강한 압박이 가해져 오히려 통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적당히 단단하며 몸 전체에 균형 잡힌 지지력을 제공하는 매트리스입니다. 둘째, 허리 밑에 쿠션을 받치면 허리가 더 편안해진다는 믿음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요추는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허리 바로 아래에 쿠션을 넣으면 이 곡선이 과도하게 꺾여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무릎 아래에 쿠션을 넣는 방식이 허리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줍니다. 셋째, 높은 베개가 목 건강에 좋다는 생각은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높은 베개는 경추를 부자연스럽게 꺾이게 만들어 목 디스크와 두통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목과 머리가 자연스럽게 일직선을 이루도록 경추를 부드럽게 받쳐주는 낮은 베개가 훨씬 더 건강합니다. 작은 오해 하나가 큰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잠자리 습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통증을 유발하는 최악의 수면 자세들과 통증을 줄이고 진정으로 상쾌한 아침을 선사할 3가지 최고의 수면 자세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회복시키고 통증을 현저히 줄이는 강력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잘못된 자세라도 우리 몸은 밤새 긴장하고 아침은 훨씬 더 아픈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요. 상쾌한 아침은 활기찬 하루를 만들고 활기찬 하루들이 모여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 습관들을 실천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저는 최고의 수면 자세로 최고의 잠을 잡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의 댓글은 꾸준히 실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며 다른 분들에게는 든든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 그리고 지인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전반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통증 없이 시작되는 상쾌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